네,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 12월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은 여러 가지 변수, 특히나 재정 절벽 변수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2월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장을 맞아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12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좀 전제를 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12월에도 어떤 그 위험 자산 선호, 소위 이제 리스크온 현상이 더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썰려있던 업종 간의 차별화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화됐었는데 그 큰 축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고 투자 관련 지표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전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험자산 선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과도한 쏠림은 완화되고 그리고 펀더멘털의 큰 축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 자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12월에 위험자산 선호, 그러니까 리스크온 분위기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결국 재정결핍 합의가 좀 기대의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과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PER, 즉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반응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쩌면 정책 이벤트의 안정이 필요 조건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재정절벽 연내 부분 타협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안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이 12월에 FOMC를 통해서 현재의 자산 매입 정책을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또 다른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큰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시면 그 다음 주에 나올 결과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겠는데 모기지 증권 매입은 물론 국채 매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어떤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정책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해서 악화돼 있고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시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FOMC를 통해서 과장된 발언이라든지 오히려 QE4라든지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화 완화 정책이 미국에서 더욱더 나올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이 부분 연말에 해결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험자산 선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과도한 쏠림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과도한 쏠림이라고 한다면은 IT주가 상당히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IT가 그렇다면 주춤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IT주와 함께 다른 종목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전반적인 의견 어떻습니까? 네, 사실 IT 같은 경우에 연말 연초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소위 핫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증시 호사가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말들이 2012년 하반기에는 소위 경박단소라고 중우장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건설 기계 같은 좀 굵직굵직한 산업인데 경박단소의 업종은 대표적으로 카지노라든지 게임 내지는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 같은 여행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쏠려 있다라는 측면에 저희가 포커싱을 둔 건데요. 소위 숨어버린 소비를 일깨워낼 수 있는 업종, 특히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에 동아줄 베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쏠림 현상이 좀 더 진행될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내로 지난 10월부터 11월 저점까지 업종별 수급 변화라든지 시총 변화를 보시면 이 전자제품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어떤 경박단소 같은 업종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고요. 반면에 건설기계 조선은 상대적으로 주가도 안 좋았고 쏠림 현상, 그러니까 수급도 많이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모두 좋고 모두 들고 있다면 과연 이게 더 갈 것인지 거꾸로 안 좋다고 했지만 이제 크게 도는 상황이게 되면 수급이 비어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은 다른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전환점이 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점은 지난 11월 중순에 코스피 PB가 자산 가치를 깨고 내려갔던 시점부터 보시면 소위 말씀드렸던 중우장대 그리고 소외주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수급의 주체 보시면 기관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건설이라든지 조선, 자동차 같은 그동안 루저 영역에 있던 업종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IT에서도 전자제품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이 갔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조금 옮겨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급 구도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온 분위기가 12월에도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 중후장대, 그리고 그동안 너무 낮아져 있던 가격에 좀 포커싱을 둘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펀더멘탈이 큰 축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다소 네.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급격하게 시장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도 투자 시각을 짧게 갖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건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변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우 운송지수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데 최근에 네. 9월 저쯤에서 반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에 좀 선행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도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교역량도 순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9월, 10월에 중국의 어떤 수출 서플라이즈나 미국의 3분기 GDP에서 보시면 수출 증가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교역량의 회복은 즉 글로벌 수요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반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교역량이 증가는 글로벌 수요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돈풀기가 이제 서서히 통화 주체 그리고 통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변수들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갖고 가자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소위 어떤 주가 성적이 저조했던 소외주도도 조금 종목 선정에 나서야 되고, 그래서 너무 쏠려 있었던 주도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종목을 좀 선정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단 한 가지 소외주라 하더라도 너무 업황이 안 좋은 부분들은 감안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이 조금 일어나면서 양적 성장이 일어나고 이후에 순이익단으로 어닝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도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것들은 좀 지양을 하되, 최근에 이익 상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향후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종목을 선정을 해서 포트를 다시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군들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재 중에서는 아무래도 소재주 같은 경우에 중국의 재고가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제마진 같은 좋은 에너지라든지 GS 같은 걸 저희가 탑피로 뽑고 있는데요. 내지는 수주가 되는 부분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삼성물산이 또 말레이시아에서 수주한 것처럼 중동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고공권에 있다 보니까 조선주도 사실은 이제 좀 터닝 포인트에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것들 네. 저희가 추천해드리고요. 당연히 구조적인 성장에 놓여 있는 업종에 있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주 같은 거, 현대 인터파크라든지 현대 홈쇼핑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IT는 연말 연초 비중 전략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저희들의 이제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월의 핵심 변수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